나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회차에서 가장 무서운 대사였어요. 무서운 이유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이 드라마 전체가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거든요. 오늘 회차는 진짜와 가짜가 충돌하는 순간들을 정말 숨막히게 보여줬어요. 피 묻은 스패너, 조작된 입양 서류, 그리고 서재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로전까지.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오늘 회차의 시작은 채화영의 긴장감 넘치는 눈빛에서부터 시작돼요. 채화영, 이 인물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는 이미 여러 회차에서 충분히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은 그 계산이 처음으로 진짜 위기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마대창 회장이 정숙희의 팔찌 문양을 보고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순간 채화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눈치 빠른 시청자라면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채화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대창 회장의 딸 행세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어요.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된 입양 기록까지 꼼꼼하게 챙겨놓은 거죠. 그냥 욕심만으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채화영에게는 이게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에요. 어딘가 한이 맺힌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장미와의 관계, 그리고 채화영이 처음부터 이 집안에 접근하게 된 배경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채화영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채화영은 수동적으로 숨는 대신 오히려 먼저 치고 나오는 전략을 써요. 직접 마대창 회장의 서재로 향해서 서류들을 내밀며 자신이 바로 회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딸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담한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회장이 그 자리에서 직접 반박하거나 진짜 증거를 들이밀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채화영은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선제 공격을 택해요. 이게 바로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핵심이에요. 방어가 아니라 항상 공격. 쫓기는 상황에서도 먼저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문이 와장창 열리면서 오장미가 들어와요. 오장미. 이 인물이 오늘 회차에서 정말 달라 보였어요. 사실 오장미는 드라마 초반부터 줄곧 조금 답답한 캐릭터였잖아요. 알면서도 참고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인내심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끔 왜 저러지?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장미는 채화영의 딸 등극 시도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더니 과거 기록들을 직접 추적하기 시작해요. 핵심은 바로 소지품의 문양이에요. 정숙희가 가진 팔찌의 문양과 강백호가 입양됐을 당시의 소지품 문양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오장미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조용하고 담담하게 처리됐는데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어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눈빛만으로 나 다 알겠다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오장미가 단순히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오장미는 복수를 위한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 대신 증거, 분노 대신 전략. 캐릭터의 성장 지점이 오늘 회차에서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가 정말 영리한 선택을 했어요. 오장미가 알아챈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막장 드라마라면 그 손 치우시죠. 채 대표님하고 바로 터뜨릴 텐데 이 드라마는 오장미가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만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장미가 지금 알게 된 이 진실을 곧바로 마대창 회장에게 공개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한 방에 터뜨리는 전략을 쓸까요? 댓글로 예상해보세요. 자, 이제 이강혁 얘기를 해야 해요. 오늘 회차에서 이강혁은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아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선 자체를 지워버린 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채화영이 강남봉에게 기대는 모습을 목격한 이강혁의 표정, 기억하세요? 그 장면에서 이강혁의 눈에서 뭔가 스르르 꺼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불꽃이 꺼지는 것처럼요. 채화영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녀의 말에 따라왔고 그녀를 위해 오복길까지 헤쳤는데 이제 그 채화영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기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강혁의 심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래요. 이 인물은 처음부터 채화영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어요. 채화영이 원하면 하고 채화영이 웃으면 살고 채화영이 등을 돌리면 죽는 구조요. 그런데 그 의존의 끝이 배신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뒤집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묘사거든요. 집착형 사랑이 배신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지를 이강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왔죠. 오복기를 살해할 때 사용된 피 묻은 스패너를 직접 마대창 회장 앞에 던지려는 장면이요.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이강혁은 그걸 선택해요. 이미 논리적 판단이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채화영이 사람을 죽인 증거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회장 앞에 뭔가를 폭로하려는 찰나, 강준호가 그를 막아서며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죠. 이 장면에서 강준호가 왜 이강혁을 막았는지가 포인트예요. 단순히 채화영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강준호에게는 지금 이 판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강준호와 마서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회차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강준호는 이간질에 성공하면서 마서린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는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마서린을 이용하려고 부추겼더니 마서린이 오히려 너무 세게 타오르는 바람에 강준호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마서린이 오장미에게 격하게 반응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친엄마처럼 여기던 정숙희를 오장미가 공격하려 하자 마서린이 내 엄마까지 건드리려 하느냐는 뉘앙스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이요. 이 장면에서 마서린이라는 인물의 진짜 코어가 드러나요. 이 인물에게 복수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판단이 흐려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강준호 입장에서는 마서린이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파트너인 거예요. 강준호가 최화영 편에 서면서 오장미의 복수 계획을 방해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최화영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준호는 자기 자신의 게임을 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진흥주가 움직여요.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치밀하게 움직이는 인물이 바로 진흥주예요. 이 사람이 무서운 건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치고받을 때 한 발짝 뒤에 서서 지켜보다가 딱 결정적인 타이밍에 개입해요. 오늘 회차에서 진흥주가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예요. 최화영 vs 오장미, 이강혁의 폭주, 강준호의 방패막이, 이 모든 혼란이 절정에 달하는 동안 진흥주는 강백호에게 접근해요. 강백호를 유혹하는 뉘앙스로 자신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흥주는 마대창 회장의 양딸로서 재산을 가로막을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최화영도 강백호도 오장미도 강준호도 아닌 진흥주가 최후의 승자가 되려는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인물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주변부 인물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멀리 보고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진흥주가 쥐고 있는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그게 오늘 회차에서 진흥주 장면들이 던지는 경고등이에요. 자, 오늘 회차에서 가장 큰 폭탄이 터진 건 사실 강백호 파트예요. 강백호가 자신이 한영자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장면이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숨을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백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게 처리됐거든요. 누군가가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단서들을 맞추다가 결론에 도달하는 구조예요. 그 과정에서 강백호의 표정 변화가 정말 섬세하게 표현됐어요. 강백호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내가 친자가 아니구나가 아니에요. 자신의 입양소 제품과 마 회장 가문의 수저 문양이 일치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 강백호는 자신이 최화영이 아닌 마 회장의 진짜 혈육일 가능성을 직감하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최화영이 가짜 딸 노릇을 하는 동안 진짜 혈육이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한영자 파트가 또 놀랍게 연결돼요. 한영자는 최화영의 가짜 딸 행세를 막기 위해 마대창 회장에게 정숙희가 진짜 딸임을 밝히려는 순간 최화영의 사주를 받은 인물에 의해 교통사고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 장면에서 최화영이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더 이상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남자처럼 매 회차가 반전인 드라마는 놓치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오늘 회차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얘기할게요. 마대창 회장의 서재. 이 공간이 오늘 회차에서 사실상 전쟁터였어요. 최화영이 가짜 서류를 꺼내며 자신이 진짜 딸이라고 선언하는 장면부터 오장미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그 손 치우시죠라는 뉘앙스로 최화영을 압박하는 장면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터졌어요. 오장미가 회장에게 던지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최화영의 손에 묻은 건 진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피라는 뉘앙스요. 직접 살해에 가담했거나 사주했다는 걸 암시하는 건데 이걸 마대창 회장 앞에서 꺼낸다는 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에요. 그 직후 이강혁이 피 묻은 스패너를 들고 들어오면서 장면이 폭발해요. 이강혁이 이 스패너를 탁자에 던지는 행동의 의미는 단순히 증거 제시가 아니에요. 이건 이강혁이 최화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이에요. 나 이제 너 안 지킨다. 같이 무너지자는 심리가 담긴 행동인 거죠. 그리고 강준호가 그를 막아서는 장면에서 드라마가 정말 영리하게 정보를 숨겨요. 강준호가 이강혁을 막는 이유가 아직 100% 명확하지 않아요. 최화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강백호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혹은 자신의 다른 목적 때문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강준호가 던지는 한마디. 진짜 따님은 따로 있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서재 안에 정적을 만들어요. 마대창 회장의 눈빛 변화, 최화영의 굳어버린 표정, 오장미의 당혹감. 이 세 개의 반응을 카메라가 차례로 훑는 장면에서 이번 회차가 끝나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쓰면 바로 누가 진짜냐를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걸 안 터뜨려요. 다음 회차로 넘기는 거죠. 이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기도 해요. 오늘 회차에서 정수키 파트가 생각보다 짧게 처리됐는데 그래서 더 의미심장해요. 정수키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복선이 오늘 회차에서 조심스럽게 깔렸어요.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는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마동석과의 과거 기억이 연결된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만약 정수키가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면 채화영의 납치 사실이 폭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채화영에게 가장 위험한 카드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채화영이 조작한 서류와 증거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정수키의 증언은 서류 조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채화영이 한영자를 공격한 것처럼 앞으로 정수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수키의 기억 회복이 드라마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양금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인물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직접 행동하지 않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일종의 가사도우미 역할이지만 사실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오늘 회차에서 양금순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암시됐어요. 그 시선이 채화영이 아닌 강백호를 향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주 짧게 처리됐지만 이 작은 시선 하나가 다음 회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될 수 있어요. 양금순이 쌓아온 것들, 이 집안에서 목격한 것들, 그 모든 걸 꺼내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진짜 반전이 될 거예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다음 회차를 예측해 볼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정수키의 기억 회복 복선이 깔렸잖아요. 강준호가 진짜 따님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근거가 다음 회차에서 정수키의 증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정수키가 마동석과의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기억 안에 강백호의 출생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가 있다면 강백호가 마 회장의 진짜 혈육이라는 사실이 공식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채화영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오장미의 복수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며 진흥주가 새로운 최종 보스로 떠오르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거는 오늘 정수키 장면에서 카메라가 그녀의 눈빛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2회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음 회차 복선이에요. 강백호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직감하고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러 나서는 시나리오예요. 이강혁이 폭주하고 채화영이 위기에 몰리고 오장미가 복수를 시작하는 이 혼란 속에서 강백호가 오히려 조용히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진흥주에게 건네거나 마 회장에게 직접 들고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강백호가 단순한 피해자에서 게임의 플레이어로 완전히 전환되는 회차가 될 거예요. 근거는 진흥주가 강백호에게 접근하는 장면에서 강백호의 표정이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를 알고 있거나 결심을 굳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 중 어떤 시나리오가 더 그럴듯해 보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들려주세요. 다음 화에서 강백호는 마 회장의 진짜 혈육임을 밝히고 가문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오장미와 함께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복수의 편에 설까요? 그리고 진흥주는 모두의 패를 쥔 채 언제 뒤통수를 칠까요? 이 드라마에서 진짜 이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판이 뒤집히기 전까지는요.